발가락에서 건강을 찾은 발미남 손태석입니다. 오늘은 발가락으로 보는 독이 되는 걷기와 약이 되는 걷기를 보려고 하는데요. 사람들은 걷기가 삶의 전부인데 알고 걸어도 약이 되고 모르고 그러면 독이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발가락을 알고 걷는 사람이 없더라는 것을 저도 최근 들어서 발견했어요. 많은 유튜브에 훌륭하신 박사님들, 교수님들이 강의를 하는 내용을 보고 너무 깜짝 놀랐던 것은 사람들의 자기 발가락을 확인하지 않고 운동을 하게 되면 잘못된 운동이 된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같이 발가락을 통해서 보는 독이 되는 걷기와 약이 되는 걷기를 통해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독이 되고 약이 되는 걷기가 왜 꼭 발가락을 봐야 되냐면 사람들의 발가락은 발끝에 달려 있어서 서고 걸을 때 모든 자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발가락은 일반인들이 말하는 발가락보다는 여기 발미남이 말하는 발가락을 꼭 중심적으로 봐야 된다는 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발뼈로 보면 지골 14개와 중족골 5개를 합쳐서 발가락이라고 하고요. 이 두 발가락은 사람들이 정적 자세, 서 있을 때 자세와 이 움직이고 걷고 뛰고 하는 움직일 때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발가락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신체가 서고 걸을 때 의식과 무의식 상태의 정적 자세와 동적 자세를 보여주는 핵심 요소이다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과 조류라고 그랬죠. 이족 보행을 하는 특징을 갖고 있는 이 사람과 조류는 발가락을 통해서 바로 서지 않으면 걷지 못하는 거다는 거예요. 새 종류, 닭 종류, 오리 종류들은 발가락에 문제가 생기면 더 많이 뒤뚱거리게 되고 서지 못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특히 사람에게도 그렇습니다. 엄지발가락을 잘라진 장애인들, 특히 우리 유명한 산악인이 있죠, 산악인. 동상이 걸려서 발가락 잘랐는데 그분이 서 있을 때 흔들거림이나 걷는 모습은 굉장히 불안정하죠. 그래서 정적 자세와 동적 자세, 서고 걷고 뛰는 것을 보여주는 핵심 요소이다. 발가락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발가락을 그냥 발가락으로 보지 말고요. 발가락의 구조적인 이 모양을 보고 밸런스라고 표현해 볼게요. 발가락의 밸런스와 운동 능력을 확인하면 그 사람이 사실적인 실생활의 행동 습관은 체형적인 요소가 알고 움직이는 거나 모르고 움직이는 것을 다 행동 습관이라고 알아볼게요. 그러면 사실적인 실생활의 모든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이 발가락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아주 오늘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으네요. 자, 세 번째로는 발가락을 보면 그 사람의 사실적인 실생활 속의 행동 습관, 정적 자세와 동적 자세를 다르게 말하면 신체적인 밸런스, 구조적인 모습과 신체가 움직여서 나타나는 운동 능력을 볼 수 있는 건데 발가락으로 보는 신체 밸런스와 운동 능력은 무너진 독이 되는 걷기와 바르게 된 약이 되게 걷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발가락을 보면 독이 되게 걷는지 약이 되게 걷게 되는지를 볼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참여하신 분들은 함께 공부하면서 내용의 뒤에 내용에 발바닥을 찍어서 올린 사진들이 있는데 보시고 똑같이 촬영해서 소개하신 분들이나 또는 본사 내용으로 문의해 주시면 확인할 수 있는 길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사람들은 아무리 바르게 운동하려고 해도 왜 자기 생각대로 운동이 안 될까요? 또는 모두가 바르게 하고 싶어 하는데 왜 아프고 다치고 재발할까 한번 같이 보고 싶었어요. 이 내용의 첫 번째 내용으로는 발가락으로 나타나는 잘못된 걷기를 본인 자기 자신의 발가락에서 문제의 원인 분석을 확인하고 걷지 않기 때문이라고 나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운동을 하거나 걷기를 하거나 생활할 때에 자기 자신의 발가락에서 그 바르게 걷는지 잘못 걷는지를 확인하는 게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되는데, 확인하지 않고 걷게 되면 반드시 다치거나 더 아프게 하거나 또는 아팠던 내가 또 재발하는 이유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내용으로는 걸음걸이와 자세는요, 이 일반적으로 머리라고 그러죠. 뇌라고도 하고 중추신경계에서 인지를 하지 못해요. 사람들이 걸음걸이를 자기가 어떻게 걷는지 아는 분이 대부분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뒷모습 촬영을 딱 해가지고 보여주면 하나같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의 걸음걸이와 자세는 어디서 만들어지냐 봤더니 여기 발가락의 구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제가 뒤에 두 단어를 더 넣었죠. 발가락의 기능, 발가락의 역할. 발가락의 구조, 기능, 역할이 좀 어려운 단어인데 앞으로 자주 쓰게 될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사람들의 걸음걸이와 자세는 발가락의 구조, 기능, 역할에서 만들어지더라는 거에 대해서만 참고해 주시면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르게 하려고 해도 왜 아프고 다치고 재발하게 걷는가? 왜 잘못된 걸음을 걷게 되는가? 이걸 한번 세 번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신체적인 요소들, 발가락의 요소들은 유전적인 요인들 또는 인공구조물 환경이라고 저 이름을 지어봤는데요. 이 흙이 사라진 환경들, 이게 똑같은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잘못된 운동 환경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국가대표나 또는 기업의 대표들 같으면 감독이나 코치들이 있어서 그때그때 옆에서 일러주지만, 이 일반인들은 이 실생활이 잘못된 걸음걸이에 대해서 확인할 길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름을 오늘 지어봤어요. 유전적인 요소와 인공구조물 환경, 잘못된 운동 환경들은 잘못된 자세와 운동 환경으로, 행동 습관으로 잘못된 운동을 하게 하더라는 거에 초점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운동은 내 몸에 자꾸 아프게 하고 다치게 하고 재발하게 하는데, 실생활의 모든 움직임이 잘못된 운동을 하게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답이 될 것 같아요. 자, 네 번째는 요게 지금 제가 최근에 전체 이해하게 된 건데요. 같이 한번 볼게요. 본인 자신이 바르게 걷는지 잘못되게 걷는지 확인할 수 있는 이 교육이나 지도자 또는 측정 장비가 현저히 부족하고 없기 때문이라는 걸 추산했어요. 그래서 저희 개발자나 본사나 임원들은 앞으로 교육이나 지도자 과정 교육, 자격증 교육, 측정 장비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연구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아무리 바르게 걷고 싶어도 안 됐던 이유를 크게 요 네 가지로 요약해 봤는데요.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자기 자신의 발가락에서 잘못된 걷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걸으면 문제가 악순환된다는 거하고, 또 두 번째는 사람들이 자기 걸음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가락 구조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인지하고 반드시 확인을 거쳐주라는 거하고, 또 잘못된 발가락의 구조적인 것은 자기도 모르게 실생활 속에서나 알고 운동하거나 지도를 받고 운동하더라도, 전문가 앞에서 운동하더라도 잘못 걷게 되는 이유는 잘못된 운동을 하게 되고 계속 반복해서 악순환시킨다는 것이고요.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네 번 항목을 같이 이해하고, 그대로 봐도 좋고요, 반대로 봐도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하러 들어오신 분들, 함께하는 분들은 이 내용을 꼭 인지하고 자기 자신에게 접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참고로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가락으로 보는 신체 밸런스와 걷기라고 해봤어요. 이거는 좀 쉽게 표현해 봤는데요. 자, 잘못된 신체 밸런스. 우선 곧 발가락에서 시작되죠. 이 잘못된 신체 밸런스는 신체의 전후 좌우 기울기가 불안전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계속 가중되어질 수밖에 없고,
이 신체는 회전적인 것과 운동 능력이 정도도 자꾸 떨어지게 되고 자꾸 문제를 가중시켜서 운동 폭이나 범위나 모든 걸 떨어지게 만들죠. 이 떨어진다는 것은 곧 그 사람이 아픈 데가 많이 발생된다는 거고, 이걸 그 운동 쪽에서는 부상 상해를 입는다는 거고, 의학적 용어도 다치고 아프다는 거죠. 통증이 발생된다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내 몸이 아픈 데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가 생활 속에서 실생활 속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걷기가 잘못된 걷기다는 걸 인지하시고 발가락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에 한번 초점 맞춰보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바른 밸런스. 바른 밸런스는 뭐냐면요. 바른 걷기를 만들어주는데 바른 걷기를 통해서 바른 밸런스만 쓸 수 있다고 또 봐도 돼요. 반대로 봐도 됩니다. 그래서 바른 밸런스는 발가락 끝에서 머리 끝까지 밸런스가 온전한 건데요. 전후, 좌우, 기울기가 다 안전한 거고 회전적인 요소나 운동 능력의 정도가 점진적으로 하면 할수록 향상되는 걸 봅니다. 그 속에서도 부상과 상해가 없어지고 통증이 없어지고 예방과 치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곧 예방과 치료는 통증을 사라지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방과 치료는 근본 원인 분석을 하는 입장에서는 같이 보면 됩니다. 같이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예방과 치료는 바른 걷기에서 만들어진다는 거. 이 바른 걷기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초점 맞춰주시고요. 이 바른 걷기는 반드시 발가락, 본인의 발가락의 구조적인 거에 확인을 거치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그 사람의 발가락을 확인하면 그 사람의 신체 밸런스를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발가락으로 보는 신체 밸런스 걷기는 그 사람의 바른 걷기로 인도해주는 첫걸음이 되지 않겠나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유학목을 넣어봤는데요. 잘못된 좌우 발가락 집에서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요. 지금 들어오신 분들도 확인해 보시고요. 잘못된 좌우 발가락은 모든 사람이 생각대로 바른 걷기가 될까요? 저도 처음엔 될 거라 생각했는데 이 발가락을 보는 시간이 25년이 지나오면서 보면 볼수록 확실히 드는 것은 바른 걷기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점진적으로 심각한 걸음을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사람 모든 서고 걷는 움직임이 문제가 심각한 것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바로 걷지 못하는 것을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 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뒤에 내놓은 자료로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잘못된 운동은 잘못된 밸런스. 잘못된 밸런스는 자꾸 부상과 상해를 일으키고요. 그 걷는 정도가 점점 잘못되게 만들어서 통증의 정도가 점점 악순환되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집에 계시는 분들도 엄지발가락 구부리기 하고 들어주기 하고 쭉 펴는 거 하고요. 전체 움켜잡기 하고 발가락 펴기를 한번 해보시면 손가락을 만지지 않고 하면 내 발가락이 내가 생각한 대로 움직이는지 움직이지 않는지도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한번 해보시기 바라요. 자, 여기서 발가락으로 보는 바른 걷기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이 잘못된 걷기는 우리 발가락으로 보기 때 어디가 잘못되게 걷는지도 볼 수 있어요. 그것을 발가락 평면도를 통해서 찾아본다고 저희는 설명합니다.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조금 맞네요. 발가락, 발 평면도로 보는 신체 밸런스와 운동 능력이 됐어요. 자, 지금 발가락 구조를 먼저 볼게요. 여기는 발 그림인데요. 발 그림. 지골 14개, 앞에서 말한 14개와 중족골 5개라는 표현이 되어 있죠. 요 지골 14개와 중족골 5개는 뒤에서 보여주겠지만 발가락으로 표현됩니다. 이 발가락을 반드시 지골과 중족골을 합쳐졌을 때 발가락이 전제됐을 때에 이 발가락을 통해서 바른 운동을 할 수 있는 길도 충분히 열리고 이 발가락을 봄으로써 그 사람이 바르게 걷는지 잘못되게 걷는지 그 사람이 잘못된 걸음을 통해서
신체에 어떤 영향이 오는지 또는 신체 체질에도 어떤 영향이 오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기능적인 요소를 한번 더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간접적인 기능이라고 저희는 표현하는데요. 자, 엄지발가락 첫 번째 마디를 여기 머리라 하고요. 두 번째 마디 밑에 있는 부분이죠. 목이라고 표현합니다. 요 엄지발가락 첫 번째 마디와 두 번째 마디가 좀 이상하다. 그러면 이미 걸음걸이가 좀 이상합니다. 그분은 걸을 때마다 요 머리와 얼굴, 코, 어떤 눈, 요쪽에 자꾸 문제가 오게 걸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발가락은 귀, 세 번째는 눈, 네 번째는 귀, 다섯 번째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건 체질로도 볼 수 있고 체형으로도 볼 수 있는데 신장 방광이라 합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서 대표적으로 독소와 노폐물을 걸러주는 것이죠. 방광은 쌓아놓는 것이고 이 다섯 번째 발가락이 좀 모양이 이상하다 하면 아 내가 신장 방광 쪽에 문제가 있구나. 잘 붓는구나. 아 독도 표출이 안 돼서 내가 빨리 지치는구나. 내 몸이 약간 틀어지는구나. 이렇게 이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목에서부터 네 번째 발가락까지는 안쪽 어깨라고 좀 표현하는데요. 근육으로는 승모근이라고도 해요. 자, 여기 다른 말로 쉽게 오늘 들어오신 분들이 처음 보신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 목 뒤 어깨라고 할 수 있죠. 목 뒤 어깨. 목 뒤 어깨 참고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여기 다섯 번째 발가락 지골과 중족골이 만나는 부분, 요 만나는 부분을 바깥쪽 어깨, 우리가 삼각근이라고도 해요. 바깥쪽 어깨.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오십견이 많이 오고 지금 어깨 통증이 많다는 분들 어린 아이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죠. 요 삼각근의 문제 오는 부분. 요 다섯 번째 발가락과 발가락의 지골과 중족골이 만나는 곳이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간접적인 기능으로 지금 여기 이 부분이죠. 중족골 부분 이 다섯 개 모두 합쳐져 가지고 신체 부위로 볼 때 가슴이라고 합니다. 가슴. 요게 우리가 여기는 오늘 나오지 않지만 측면도로 볼 때는 신경을 연결시키면 척추와 신경을 볼 때는 흉추로 보고요. 또는 그 신경으로 보면 자율신경계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에 자꾸 구조적으로 이상이 오는 분들은 해당되는 걸음을 걷는다. 그런 생활을 한다.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어... 그 다음은 직접적인 기능으로 여기 사지와 오지를 묶어가지고 봅니다. 네 번째 발가락 지골과 중족골 모두 합쳐서 얘기하는 겁니다. 지골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합쳐서 보면 그 사람의 체형과 체질을 밸런스를 잡아주는 것인데 이 다섯 번째, 네 번째 지골과 중족골인 발가락 포함해서 구조적으로 문제가 오는 걸음을 걷는 분,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분들은 참고하셨다가 확인을 거듭하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방치하게 되면 이게 악순환이 거듭이 되고 통증이 지금 본 부분들이 더 가중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심하게 더 틀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문제가 더 크게 온다고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은 여기 삼지, 이지, 엄지라고 표현했는데 엄지발가락, 두 번째 발가락, 세 번째 발가락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이 세 개의 발가락은 지골, 중족골 똑같이 합쳐지는 겁니다. 이 발가락은 우리 신체 또는 몸, 인체가 움직일 때에 모든 것을 주관합니다. 추진, 도약, 이동,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개의 발가락의 모양이 좀 이상하다 싶으면 아까 간접적으로 본 시장기도 포함될 뿐만 아니라 지금 추진, 도약, 이동 방향을 잘 결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걸음걸이가 아주 이상해지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 걸음걸이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 우리는 참고로 아픈 데가 있다 보시면 돼요. 그분은 걸음걸이 이상한 이유는
추진, 도약, 이동 방향이 잘 결정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참고해 보시고요. 평면도에서 볼 때 마지막인데 역할이 있어요. 이 발 전체를 볼 때는 뒤꿈치뼈를 종골이라고 정의합니다. 종골이 할 때 잠시 여기 지우는 거 여기 지우개가 사라져 있는데 어떤 게 지운 게 모르겠어요. 참고로 한번 봐주시게요. 좀 이따가. 이건 뭐지? 아하, 좋네요. 종골은 체중의 충격을 모아주는 것이라 보시고요. 잠시만요. 들어가려면 ESC 한번 눌러볼까요? 땡큐. 됐고요. 여기 지우개가 어디 있더라? 자, 여기 종아치라고 합니다. 이 종아치는 발 앞에서 뒤쪽을 깊이 파이는 것이죠. 발바닥 쪽에 푹 들어가는 곳을 아치라고 그러는데 종아치. 앞쪽에서 뒤쪽을 종아치라고 합니다. 이 발 종아치는 엄지발가락 쪽에는 내치가치와 바깥쪽에는 외치가치를 구분하고요. 엄지발가락에서 오지발가락이라고 하죠. 여기는 횡아치라고 합니다. 이 아치들은 체중의 충격을 분산한다. 이렇게 해요. 또는 간혹 이 유튜브나 다른 분들, 발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흡수시킨다는 표현을 써요. 이 분산과 흡수를 잘 생각해 보면 쪼개놨다, 흡수했다는 것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충격이 남아있다고 이해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발가락을 보는 이 발미남 손태석은 어떻게 보냐면 반드시 발가락에서 서고 걸을 때에 이 체중의 충격을 분산하고 흡수해 놓은 것을 제거해야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걸으려 그러면 반드시 이 발가락이 체중의 충격을 제대로 제거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 건지를 제대로 봐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 발가락으로 보면 평면도를 통해서 보듯이 사람들의 걸음걸이 바르게 걷는지 잘못 걷는지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평면도에서 말하는 것처럼 잘 걷는지 못 걷는지가 확인하는데 일그러졌거나 제대로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조가 안전하지 않다는 거죠. 잠깐만요. 여기서 지우개가 있군요. 자, 잠깐 평면도를 통해서 봤는데요. 오늘 이 평면도를 통해서 들어오신 분들 또는 사진 올려준 분들의 발가락을 바르게 걷는지 잘못 걷는지 여기 평면에 나온 것처럼 어디를 안 좋게 걷는지도 함께 보도록 한번 해볼게요. 평면도를 보는 것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요거 잠깐 볼까요? 운동 능력인데 평면도. 자, 여기 1차 측정을 해서 저희가 국민건강 플러스에서 VIP 회원 모집이라고 그래요. 저희가 전문 그 병원들, 척추와 관절 전문 병원 제외해서 엑스레이도 찍고 혈액 검사도 하고 이분의 발가락 끝에서 머리끝까지 전체 자세를 찍어주는데 이분의 이제 발바닥을 한번 볼게요. 자, 1차 측정 때의 모습을 보면 평면으로 보면 양쪽 다 무지반증이 있어서 어, 머리와 목에 이미 문제가 와 있는 걸 확인할 수도 있죠. 이 정도면은 조금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심하죠. 근데 이런 분들은 이 머리 내에서 잘 인지를 못합니다. 양쪽의 밸런스가 일정하게 틀어진 분들은 이 머리에서 통증을 잘 못 느끼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분들은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심각하게 오는데 다른 것도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 발가락 위장이라는데 너무 들려 있어서 끝에만 닿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발가락이 너무 일그러지고 있는 것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붙어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균형을 잘 잡으시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엄지, 이지, 삼지, 사지, 오지 전체 5개 발가락 문제가 와 있고 아까 안쪽 어깨와 바깥쪽 어깨도 문제가 오고 있죠. 지금 이런 분들 볼 수 있어요. 이분은 모든 움직임이 계속 점점 심하게 악순환되게 되는데 그 정도가 심하기 때문에 몸 전체로 오는 정도의 문제, 또 골반의 각도의 문제 전체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보면 이분이 두 번째 측정할 때는 1차 측정 때보다는 평면도로 보더라도 점점 개선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각도면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어, 이 변화되는 특징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발가락을 보고 그 사람이 잘못된 걸음걸이, 잘못되게 걷는다는 거하고 잘못된 운동을 확인함으로써 바른 운동을 해줄 때 나타나는 증거들이고 실생활 속에서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이분이 발가락이 바뀌면 얼굴도 바뀌더라까지도 확인하고 잠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마 이렇게 얼굴이 바뀌는 게 사실인 걸 알면 많은 분들이 정말 관심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얼굴이 달라졌을 때 정면의 자세도 많이 달라지고 어깨와 목이 편안해지고 얼굴의 모양이 달라지는 건 거기 있습니다. 그러면 발가락에서부터 전체 확인은 다 하지 못하지만 몸 전체의 변화가 온다고 보시고 측면을 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1차 때 측정할 때의 측면 모습과 2차 때 측면의 모습이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알 수 있죠. 자, 그리고요. 요 내용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발 사진을 올려놨을까요?